21일 그러니까 네. 월요일이 되겠네요. 네. 경제 5단체장과 오찬 회동을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도 그랬고 나는 혼밥하지 않겠다. 근데 지금 점심 정치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다가 뭐 경제 5단체장이니까 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서민들이 먹는 네. 그 점심을 짬뽕 뭐 그런 걸 전부 이렇게 김치찌개. 예, 김치찌개 이렇게 먹으면서 오찬을 하는 거 참 보기가 저는 일단 좋다. 예,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근하면서 지하철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같이 맥주하고 이런 쇼만 하고 아무도 안 했잖아요. 예. 근데 이분은 하여튼 당선인 신분으로서 동네 식당 다니고 같이 지난번에 보니까 권영세 그 부위원장이 서울대학 선배잖아요. 예, 2년 선배. 김치찌개 먹는데 보니까 윤 당선인이 그 김치찌개를 퍼가지고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권영세 씨가 좀 떠서 들어줄 줄 알았어요. 근데 반대로 이분이 이제 떠서 들어주더라고요. 아니 그 박주선 예, 취임준비위원장하고도 오찬할 때 보니까 예. 당선인이 또 여기도 서울법대 선배 아닙니까? 예, 더 위 선배죠. 예. 그러니까 음식 덜어가지고 또 예, 주고. 예. 그러면은 참 우리 이 국장님이 지난번에 나와서도 이제 탈권위 시대로 들어간다. 예. 제왕에서 내려와 가지고 예. 보통 대통령, 보통 사람들은 대통령이 된다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정경련 정경련, 등 경제 5단체장 얘기하려다가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지금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경제부 기자를 했습니다. 네, 주로 정경련 출입도 제가 오래 했고요. 기업들도 다 맡아봤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재벌의 그 부의 상속 때문에 재벌들 굉장히 미워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경제 구조는 사실은 큰 대기업이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상의 어떤 부의 부정한 대물림은 막아야 되지만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그런 기업을 더 크게 키워야 됩니다, 사실. 그래야 우리가 중국의 기업하고 경쟁하고 미국의 기업하고 경쟁하기 그렇죠. 때문에 큰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보면 안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냥 들어서자마자 재벌들은 다 때려잡고 마치 정경련은 무슨 그 악의 대명사처럼 해서 정경련하고 상대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LG, 삼성전자, 현대차, SK 이런 데가 정경련이 다 떠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경련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유명무실화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정경련의 회원으로서 아주 대주주 역할을 했던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이런 데서 다 정경련을 탈퇴를 했네요. 그렇죠. 권력이 눈치가 보여서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 그렇죠. 있으면은 정경련이 밑보여가지고 아예 경제단체장 대우도 안 해주고 있는데 거기 있으면은 곤란하게 생겼으니까 다 빠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분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이 부정하게 부를 대물림하는 건 막아야 되지만 기업 자체가 경쟁력을 가지고 크게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LG 우리 텔레비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세계를 현대차 다 마찬가지인데 쫓아낸 거죠. 그래서 그동안 거의 이제 정경련은 이렇게 활동을 제대로 못했고 상위, 대한상위는 이제 모든 기업이 다 들어있습니다. 기업은 상위 중심으로 돌아갔는데 이게 이제 21일 경제 5단체장하고 도시락 오찬을 이제 하는 거고요. 전국 경제인연합회가 주관을 하는 걸로 이제 알려져 가지고 이제 정경련이 다시 조금 활동을 하게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기본적으로 방향은 옳다고 보고요. 그 통이동 집무실에 경제 5단체장을 불러서 도시락 오찬을 한다고 지금 그렇게 알려져 도시락 오찬. 네. 그거 아주 잘 됐네요. 네, 그래서 최태원 이제 대한상의회장 사실 여기가 이제 기업인을 대표하는 이제 돼 있는 거죠. 근데 최태원 씨는 사실은 그 아버님이 정경련 회장을 하셨어요. 근데 자기는 이제 상의를 하고 있고요.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정경련 회장을 맡고 있는, 아까 큰 데가 빠지면서 여기가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송경식 CJ그룹 이제 어떻게 보면은 멘토 하시는 분이 경총 회장입니다. 경영자총협회. 근데 이 경총은 이제 경영자를 대신해서 임금협상이라든지 이런 걸 다루는 거기 때문에 약간 다른 단체인데 여기하고 무역협회, 구자열. 그리고 이제 김기문 그 중소기업 중앙회장이 다 모여서 진짜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의 경제계를 대표하는 데가 다 모여서 당선인하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금 경제를 잘 살려야 우리가 또 서민들 삶도 나아지고 일자리도, 청년 일자리도 더 생기고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로봇이 제일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그렇습니까? 민노총이나 이런 노동의 유연성을 인정 안 해주니까 사람 하나 고용하면은 뭐 말 안 듣고 예를 들어서 무능하고 사고 치면 잘라야 되잖아요. 근데 예. 자르지를 못하니까 그냥 전부 로봇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 일자리가 없어지죠. 계속 없는 거죠. 거기다 인공지능까지 나오고 더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계하고 머리를 맞대 가지고 또 그런 뭐 저 로봇이나 인공지능은 가되 로봇을 운영하는 사람 또는 뭐 인공지능을 운영하거나 코딩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장하는 쪽으로 많은 인력이 갈 수 있도록 사실은 이제 협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좋은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해 봅니다. 그러면은 이 전경련은 이번에 네. 뭐 주관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전경련은 완전히 이 경제 5단체의 하나이지만 문재인 정권에서는 사실상 소외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권이 이제 되는 건가요? 마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 5단체장 중에서도 전경련을 지금까지는 과거에 보수 정권 때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는 중소기업 중앙회하고 하기로 돼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기업하고만. 그런데 이제 그 경제인들 만날 때 경제 5단체장 함께 만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나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럼 좋다. 그럼 같이 보자.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30대 재벌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그 자산이 굉장히 크죠. 몇 조 이상의 이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업들이 사실은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나만 우리가 아마 법인세 6, 7%를 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기업들이 돈도 많이 벌고 고용도 많이 하고 세금도 많이 내는데 여기를 배제하고 경제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안 되니까 문재인 정부는 배제해놨다가 필요하면은 뭐 최태원이 들어오라, 뭐 이재용이 들어오라고 막 또 데리고 다닐 때 막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좋은 일 있을 때 가서 숟가락 연은 아주 그렇죠. 제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하는 거 좋아하니까 이 정경련 저 소속돼 원래 소속돼 SK 뭐 삼성 이런 데 다 데려가서 미국에 투자시키고 들러리 세우고 자기 생색 내고 예. 북한에 잘해주라는 민원 그거 트럼프한테 제일 하고 기업을 많이 했죠. 동원했어. 예. 그리고 북한에 갈 때도 뭐 이 재벌들 다 데려가가지고 그래서 뭐 그 목구멍으로 뭐 냉면이 넘어가는 소리 나오고 이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 중에서 잘못된 거는 개선해 가더라도 이게 지금 대기업은 대한민국이 가진 가장 큰 어떤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상화, 그래서 경제 파트에서도 이제 좀 정상화로 가지 않냐. 이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실사구시로 가는 그런 움직임이고 전경련도 다시 조금 이제 복귀해서 이제 그 기업들 저 글로벌 무대에서 이제 경쟁하고 국내에서는 좀 제대로 법대로 잘하고 그렇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그런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 5단체장과의 그런 회동이 과거처럼 들러리 세우기라든가 뭐 불러가지고 무슨 과제 줘갖고 발표해가지고 쇼쇼쇼 하는 그런 모임이 되지 않고 정말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쪽으로 이제 흘러가야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야 일자리도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말로만 규제개혁 한다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진짜 규제개혁을 필요하면 과감하게 윤석열 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취임하면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 노조 문제에 대해서도 뭐 윤석열 당선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민노총이라든가 이 과도한 하나의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최대 권력기관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문재인 정권 탄생할 때 우리가 기회했으니까 계속 정부서 내밀고 공권력도 터치를 못할 정도 그렇게 거대한 노조가 돼버렸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윤 당선인이 뭐 억지로 무슨 노조 활동을 못하게 한다든가 뭐 그럴 수는 없는 거지만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뭐 코로나고 뭐 없이 자기들끼리 다 집회하고 그래도 뭐 잡아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냥 경찰들도 보고만 있고 뭐 사업장 가서 그렇게 난동을 부려도 개입도 못하잖아요. 제가 이제 저는 뭐 경제부자 출신이니까 이제 뭐 더 이제 느끼는 게 많은데요.
이 민노총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자는 죄가 없다. 이렇게 자기들은 뭐 어떤 짓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념적인 이제 어떤 그 사상 위에서 사실 노동운동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필요한 거는 산업이 대전환기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옛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철강이나 또는 뭐 선박이나 이런 데 경쟁력이 점점 상실하고 있고 또 인공지능이라든지 또는 뭐 우리 저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노동자들이 만약에 조선에 그 용접하는 데 다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결국은 그 산업이 망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저 사양 산업에 붙어 있는 노동자를 성장 산업에 있는 노동자로 전환 배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실 실업자가 되고 생활의 안정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활 안정을 국가가 시켜주되 성장하는 쪽으로 노동자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 그러면 교육이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주되 이 순조로운 노동 인력의 이동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민노총은 이걸 자기들이 막고 있어요. 그래서 민노총 말 믿고 예를 들어서 막 계속 용접만 하는데 그 조선회사가 없어져 버리면 이 사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노동시장도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 됐고 나라에 돈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자가 돼서 우리 전에는 사회 안전망이 없어서 추락해서 죽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빨리 막되 순조롭게 지금 우리가 지금 카카오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카카오가 뭐 계열사가 140 몇 개입니다. 엄청난 재벌이에요.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 전부 카카오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럼 그걸로 갈 수 있게 사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걸 막고 있었던 거죠. 참 어처구니 없는 경제정책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주장한 게 연금 개혁, 그다음에 노동 개혁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안철수가 확실히 맡아가지고 성과를 내야 자기도 뭐, 차차기를 이제 차차기가 아니라 차기를 노려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대한상위 회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뭐 이런저런 개인적인 뭐 문제들도 많이 제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문재인 정권하고는 꽤 가까웠던 걸로 뭐 유착이라고까지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 들어서면서 우리 속된 말로 좀 쫄았다 그럴까? 뭐 그런 얘기도 또 나오던데 어떻게 된 판인지 인수위에 SK 사람들이 경제 2분과에 세 사람이나 들어가 있어요. 세 사람. 아주 뭐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최태원 씨는 이제 형제가 다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 그러니까 이제 최태원 씨는 왜 감옥을 갔냐면 사실은 우리가 아까 재벌 이야기를 했지만 최태원 씨도 SK 그룹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저 지배 구조,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려고 거의 무당 비슷한 친구한테 선물 투자를 이제 맡기기 위해서 이제 돈을 맡겼는데 거기서 돈을 많이 잃었어요. 회사 돈을 이제 빼가지고 넣었다가 감옥을 가고 최재원이라고 동생도 있는데 동생도 이제 400 몇십억을 횡령해가지고 둘 다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제가 이제 연합 이제 그 편집국장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 많은 그 조금 보수 성향의 우리 이제 그 진영에서는 재벌 총수를 굳이 감옥에 넣어둘 필요가 있냐. 왜냐하면 결제를 받으러 임원들이 감옥에 맨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접견실에 가가지고 뭐 도장 받아와야 되고 또 대기업 그 로펌에서는 이런 사람이 이제 돈이 많으니까 접견 전문 변호사가 있어가지고 감옥에 살지도 않아요. 그냥 뭐 이게 접견실에 나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익이 없다. 차라리 나와가지고 열심히 경영활동하는 게 국가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사면의 우호적인 기사들을 언론들도 많이 다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최태원 씨가 나오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세계일보에다가 특종 편지를 하나 줬어요. 내 혼외자가 있다. 내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 그 글을 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 경영활동 열심히 하라 그러는데 나오더니 그 뭐 옛날 같으면 이제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노소영이라는 또 부인이 있는데도 노태우 전 대통령 딸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노소영 씨는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측에다가 내 남편을 사면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소문도 있어요. 왜냐면 바람 피울 거니까.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많은 언론인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재계나 각계각층에서 이제 풀어주라 해서 나왔는데 나오더니 이 사람이 감옥 가는 게 무서워서 그랬는지 그냥 친문재인 행보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문재인 경제정책 아까 우리가 노동의 윤성을 높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좀 이렇게 용감한 목소리도 해야 되는데 그런 목소리는 안 내고 따라다니면서 그냥 문재인 충성하는 행동만 하고 좀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문재인 청와대 관계자들의 밥값은 SK그룹 사람들이 다 내준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게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정권이 바뀌면은 SK는 지배구조도 취약하니까 경영과 소유를 분리시킬 수도 있다. 이런 정도로 심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제 재태원 씨가 상위라는 그 경제계를 대표하는 이제 단체장이 됐는데 때로는 좀 싫은 소리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걱정을 좀 했는데 어떻게 된 셈인지 인수위에 3명이나 들어갔어요. 그렇죠. 3명이나 들어갔어요. 경제 2분과에 4명 중에 3명을 SK 출신이 장악했죠. 그래서 2분과는 산업정책을 다루는 데란 말이에요. 거시정책은 1분과고. 근데 산업정책에 SK 사람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간사가 지금 SK 하이닉스 사회이사 이창량이라는 분은 그렇고요. 왕윤종이라는 분은 SK 중국경제연구소장 하다가 SK 경영경제연구소장을 했던 분인데 왕윤종 씨는 지금 최태원의 경제과외교사로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이 들어가 있고 더 특이한 사람이 이 사람인데요. 광운대학을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대일외고를 나왔는데 이게 문과주니까 상당히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대학을 광운대학 컴퓨터공학과를 갔어요. 그래서 카이스트에 가가지고 박사를 하고 유웅환 인수위원인데요. 이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선대위에서 활동했어요. 그러니까요. 참 재주가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선대위에서 지금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분과 공동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그 위원회 본부장까지 하고 그래서 문재인 캠프 일자리위원회 공동위원장까지 했어요. 캠프에서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문재인한테 가서 이렇게 하더니 일자리 정책은 다 실패했잖아요, 사실은. 완전 실패죠. 근데 다시 지금 여기 이제 그 윤석열 인수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계에서 보기는 SK그룹이 잘못하다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죽기 살기로 이게 들어간 거 아니냐. 로비를 했다 이야기입니까? 그런 안철수 쪽에다 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거 아니냐 하고 그다음 또 그게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 인수위에 이제 어느 한 기업에 이제 사람들이 너무 편향되게 들어가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다 해서 바람직하지는 않죠. 자칫하면은 또 무슨 정경유착 문제도 나올 수가 있고 윤석열 당선인은 뭐 대통령이 있다 싶더라도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초연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밑에서 이렇게 3사람이나 인수위원이 되면은 그 사람들이 장관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습니까? 뭐 지금 산자부 장관을 한다든가 뭐 그런 분야에 그렇게 되면은 참 SK 같은 경우가 이 최태원 회장은 나오자마자 언론 쪽에서도 많이 도움을 줘가지고 나왔는데 혼외자 얘기부터 했잖아요. 근데 왜 나올 때 나는 아주 인상 깊은 게 성경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 출석할 때 성경 딱 들고 나와서 야 개과천선을 많이 했구나 했는데 나와가지고는 혼외자라는 게 강경에서 십계명에 들어가는 간음이에요. 그런 사람이 또 이렇게 참 제주들은 좋아요 또.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SK는 사실은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SK 그 이 테크놀로지, SK 리처 등을 연이어 상장시켜 가지고요. 이게 지금 그 자본금이 그러니까 270조로 대박을 터뜨렸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세계 2위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좀 들여다봐야 되겠죠, 사실은. 어쨌든 이 윤석열 당선인이 이런 지금 가장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경제 분야이고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세계 경제가 휘청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또 남북 관계도 엄중한 상황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 경제
또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최우선적인 어떤 그 업무 추진에 중점을 둔다는 것은 아주 잘 방향을 잡은 것 아닌가 네, 네. 그렇게 평가를 할 만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